여러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욕이 뭐가 위험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로도 풀어주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젊을 때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이 참 좋은 효과를 줍니다. 하지만 65세를 넘어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속 심장과 혈관, 그리고 신경계는 점점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자율신경계라는 곳이 예전만큼 빠르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체온을 조절하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갑자기 피부의 혈관이 확 열리면서 온몸의 혈액이 피부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때 혈압은 뚝 떨어지게 되고 심장은 이 변화를 따라잡으려고 아주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약하거나 고혈압, 협심증, 부정맥 같은 질환을 가진 노인분들에게는 이 변화가 큰 충격이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욕실 안팎의 온도 차가 극심합니다.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욕실, 그리고 다시 차가운 공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심장은 계속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그 결과 욕실에서 실신하거나 심지어 심장마비로 이어지는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90세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6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뜨거운 물에 푹 담그는 목욕을 하셨습니다. 김 선생, 내가 이렇게 건강한 건 다 매일 목욕 덕분이야. 환하게 웃으며 자랑하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어느 겨울날 목욕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욕조 안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빨리 발견해 응급 조치를 했기에 생명은 건지셨지만 이후 한동안 중환자실에 계셔야 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거동도 많이 불편해지셨죠. 이런 사고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분들은 뜨거운 물에 15분 이상 몸을 담글 경우 심혈관계에 가해지는 부담이 2030% 이상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 부담은 젊은 사람이 조깅을 할 때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과 비슷합니다. 심장병이 있거나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분이라면 그 위험은 훨씬 더 커지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물 온도를 3840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손등으로 물을 테스트해 보세요.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 기분 좋다 정도가 적당합니다. 뜨겁다 라고 느껴진다면 그건 이미 위험한 수준입니다. 둘째, 목욕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분 안에 따뜻한 온기가 몸속까지 충분히 퍼집니다. 그 이상 오래 있으면 오히려 심장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셋째, 목욕 전후로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목욕 중 땀을 흘리면서 수분이 빠져나가면 혈압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 잔의 따뜻한 물은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작은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넷째, 혼자 목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8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가능하면 가족이 가까운 곳에 있어 주시거나 목욕하는 동안 가끔이라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작은 준비, 작은 습관이지만 이 하나하나가 사랑하는 어르신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65세 이상이라면 뜨거운 물에 오래 몸을 담그는 것은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목욕하는 습관, 이것이 바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변화가 가족의 행복을 더 오래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매일 목욕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여러분, 목욕을 깨끗하게 하는 습관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너무 과하게 씻는 것은 오히려 우리 몸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피부가 젊었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피부가 자체적으로 많은 지질, 즉 천연 보호막을 만들어냅니다. 이 보호막 덕분에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을 지키며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보호막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특히 65세를 넘어서면 피부 지질 생성 능력은 20대의 절반 이하로 급격히 줄어듭니다. 쉽게 말해 피부가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매일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전신을 비누로 박박 문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남아있던 소중한 보호막마저 모두 씻겨 내려가게 됩니다. 결국 피부는 보호받지 못한 채 외부 공기와 먼지, 세균에 그대로 노출되죠. 그 결과 피부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심해집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8세 김모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평생을 하루도 빠짐없이 깨끗하게 목욕하는 습관을 유지해 오셨습니다. 특히 겨울에도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거친 타월로 전신을 팍팍 문질러 닦으셨죠. 처음에는 기분이 상쾌하고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온몸에 가려움증이 생기고 밤마다 긁느라 잠을 설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피부가 심각할 정도로 건조해 있었고 곳곳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 있었어요. 심지어 긁는 과정에서 작은 상처가 생기고 거기에 세균이 감염되어 염증까지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김 선생님, 제가 워낙 깨끗한 걸 좋아해서 매일 구석구석 닦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였나요? 참 마음 아픈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깨끗이 씻어야 건강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과도한 목욕은 오히려 피부를 병들게 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목욕 횟수를 주 23회 정도로 줄여야 합니다.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매일 씻지 않아도 충분히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누는 꼭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세요.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등 냄새가 나는 부위만 부드럽게 닦으면 충분합니다. 몸 전체를 매일 비누로 문지를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약산성 비누나 클렌저를 선택하세요. pH 5.56, 0 정도의 제품이 좋습니다. 일반 비누는 알칼리성이 강해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목욕 후에는 반드시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목욕 직후는 피부가 수분을 가장 빠르게 잃는 순간입니다. 그 짧은 3분 안에 보습제를 발라야 수분 증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보습제를 고를 때는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세요. 이 두 가지 성분은 피부를 촉촉하게 지켜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약국, 마트, 인터넷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제품 뒷면에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78세 김모 할머니도 이 방법을 실천하신 후 단 2주 만에 피부 가려움증이 80% 이상 개선되었습니다. 밤에 긁지 않으니 숙면을 취할 수 있었고 전신 상태도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깨끗함도 중요하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적당히, 그리고 피부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당신의 소중한 몸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목욕하다가 미끄러지는 거야. 누구나 한 번쯤 있을 수 있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특히 80세 이상이 되면 욕실에서의 낙상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작은 한 번의 미끄러짐이 삶 전체를 뒤바꿀 만큼 큰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넘어져도 그냥 아이쿠 하고 털고 일어날 수 있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뼈가 약해지고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고 균형 감각도 둔해집니다. 넘어지는 순간 뼈가 쉽게 부러지고 심지어 머리를 부딪혀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욕실은 미끄럽고 젖은 물기로 인해 낙상의 위험이 아주 높은 곳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 사고 중 38%가 욕실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어르신 낙상 사고 3건 중 1건 이상이 욕실에서 일어난다는 뜻이죠. 저에게도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습니다. 88세 이모 할아버지 이야기인데요. 겨울철 어느 날 평소처럼 욕조에서 몸을 따뜻하게 덮이고 일어나려던 순간 바닥이 미끄러워 그만 넘어지셨습니다. 넘어지는 순간 고관절이 부러졌고 바로 응급실로 실려오셨지요. 수술은 성공했지만 그 뒤가 문제였습니다. 고관절 골절 후에는 거동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근육이 빠르게 위축되고 심지어 폐렴, 욕창 같은 2차 질병까지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80세 이상 노인이 고관절 골절 사고를 당할 경우 1년 내 사망률이 25%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4명 중 1명은 1년 안에 생명을 잃게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 무섭지 않나요? 그러니 욕실 낙상은 단순한 넘어짐이 아닙니다. 삶의 질을 잃을 수도 있고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꼭 깔아두세요. 욕실에서 미끄러짐의 대부분은 젖은 바닥 때문입니다.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고 설치도 간단합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로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욕조 주변이나 변기 옆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몸을 지탱할 곳이 있으면 순간적인 균형 잃음에도 버틸 수 있습니다. 특히 욕조에서 일어날 때 손잡이가 생명줄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셋째, 욕실 의자를 사용하세요. 선체로 샤워하는 것은 무게 중심이 흔들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샤워하면 낙상 위험을 9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넷째, 목욕 전후에는 천천히 움직이세요. 욕조에서 급히 일어나거나 급하게 이동하면 어지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뜨거운 물에서 나온 직후에는 혈압이 떨어져 어지럼증이 심해질 수 있으니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를 기억하세요. 다섯째, 혼자 목욕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80세 이상이거나 건강 상태가 약한 경우에는 가능하면 가족이 근처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세요. 서로에게 부담되지 않게 언제든 부를 수 있게 문을 살짝 열어놓는다는 작은 배려도 좋습니다. 88세 이모 할아버지도 태어난 뒤부터는 작은 것부터 바꿨습니다.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욕조 옆에 손잡이를 달았고 목욕할 때는 늘 샤워 의자에 앉아서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목욕 전후에는 반드시 가족이 근처에 있는지 확인하고 시작하셨죠. 그 결과 1년 넘게 단 한 번의 낙상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앉아서 목욕하는 습관에 익숙해지니 몸이 훨씬 편하고 목욕 시간이 즐거워졌다고 하시네요. 넘어지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노년기에는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큰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욕실을 미끄럽지 않게, 움직임은 천천히, 그리고 가능하면 누군가와 함께. 이 작은 준비들이 우리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마음속에 꼭 담아 두시길 바랍니다. 당신과 당신 가족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욕은 참 좋은 습관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는 그 시간,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소중한 시간이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오히려 우리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엔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바로 목욕 후 체온 급강하의 위험, 그리고 과도한 청결이 가져오는 문제입니다. 목욕 후 체온 급강하 저체온증의 위험. 먼저 목욕 후 체온 문제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몸이 알아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지만 노년기에는 이 기능이 무려 40% 이상 감소합니다. 특히 80세를 넘긴 분들의 경우 뜨거운 물에서 목욕을 한 뒤 곧바로 차가운 방이나 찬 공기에 노출되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 결과
몸이 빠르게 식으며 저체온증이라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죠. 여러분, 저체온증은 단순히 몸이 차가운 정도가 아닙니다. 심하면 의식이 흐려지고 심장 박동이 느려지며 심각한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92세 박모 할머니의 사례가 있습니다. 따뜻하게 목욕을 하셨지만 목욕 후 머리카락도 제대로 말리지 않고 찬 방에서 한참 동안 계셨던 겁니다. 결국 몸속 깊은 곳까지 체온이 떨어지면서 응급실에 실려오셨지요. 그때 할머니의 체온은 34.5도, 매우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목욕 전 욕실을 따뜻하게 데워주세요. 추운 욕실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고 나오는 과정이 가장 위험합니다. 둘째, 목욕 후에는 즉시 몸을 따뜻한 수건으로 꼼꼼히 닦아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그 수분이 증발하면서 체온을 더 빠르게 빼앗아갑니다. 셋째, 따뜻한 옷을 바로 입어주세요. 특히 머리카락은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젖은 머리는 체온을 빠르게 떨어뜨리는 큰 원인입니다. 넷째, 목욕 후에는 따뜻한 음료를 한 잔 마시세요. 몸속 깊은 곳부터 온기를 지켜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겨울철에는 목욕 시간을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로 조정해주세요. 이 시간대는 하루 중 가장 기온이 높아 체온 변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습관을 지키면 저체온증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바로 이 준비들이 생명을 지키는 안전벨트가 되어줍니다. 과도한 청결이 부르는 면역력 저하와 감염 위험.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깨끗하게 씻는 것이 건강에 좋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유불급이라는 말 기억하시나요? 청결도 지나치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피부에는 수많은 좋은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릅니다. 이 좋은 세균들은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자연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매일 강한 비누로 전신을 구석구석 씻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세균들도 함께 씻겨나가 버립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피부가 빠르게 회복되지만 65세 이상이 되면 회복 속도가 급격히 느려집니다. 그 결과 피부가 외부 자극에 훨씬 약해지고 감염이나 염증이 쉽게 생기게 됩니다. 83세 정모 할머니의 사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하루에 한 번씩 전신을 비누로 닦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깨끗한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굳게 믿고 계셨죠. 하지만 매년 겨울만 되면 피부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 틈으로 세균이 들어와 피부염과 감염을 일으켰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피부 건강이 호흡기 건강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비누로 전신을 씻는 노인은 상기도 감염, 즉 감기나 기관지염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것은 피부의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몸 전체의 방어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목욕 횟수를 주 23회로 제한하세요. 피부가 자연스럽게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항균 비누나 강한 바디워시는 피하세요. 항균이라는 단어가 써 있는 제품들은 좋은 세균까지 다 죽입니다. 대신 약산성 보습 클렌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비누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처럼 냄새가 나는 부위에만 사용하세요. 나머지 부위는 부드러운 물로만 가볍게 헹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넷째, 목욕 후에는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피부에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막고 건강한 보호막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실내 습도를 4060%로 유지하세요. 건조한 공기는 피부를 더 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깨끗함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몸이 가진 자연적인 방어력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지혜입니다. 뜨거운 물로 오래 목욕하고 매일 비누로 팍팍 씻는 것. 젊을 때는 몰랐던 이 습관들이 노년에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욕, 지혜로운 청결 습관으로 당신의 소중한 몸을 더욱 아끼고 지켜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동안 깨끗해야 건강하다, 하루라도 씻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말을 듣고 자라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들었던 말이죠. 그렇다 보니 나이가 들수록 청결이라는 단어에 대한 강박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깨끗함은 과연 무조건 건강을 의미할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 지금의 7090세 어르신들은 어려운 시절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깨끗한 물 한 바가지 얻기도 어려웠던 시절, 전염병이 돌 때마다 깨끗이 씻어야 산다는 절박한 마음이 뼛속까지 새겨졌던 시절, 그래서 지금도 하루라도 안 씻으면 큰일 난다, 냄새가 나면 민폐다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다릅니다. 깨끗한 물은 풍족하고 위생 환경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과거의 두려움이나 강박을 그대로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청결이 노년기에는 피부를 약하게 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감염 위험을 높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80세를 넘긴 어르신들이 매일같이 전신을 비누로 씻고 뜨거운 물로 몸을 문지르면 좋은 세균까지 사라지고 피부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결국 감염이나 염증이 찾아집니다. 이제는 청결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금 내려놓고 지혜로운 청결 습관을 새롭게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깨끗함은 적당히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켜야 진정한 건강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뜨거운 목욕을 하면 잠이 잘 온다던데요? 네, 젊을 때는 그렇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체온이 약간 올라가고 그 체온이 다시 떨어질 때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노년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뜨거운 목욕 후에도 체온이 불안정하게 흔들립니다. 이 불규칙한 체온 변화는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고 잠을 설치게 만들고 깊은 잠을 줄이는 원인이 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82세 이모 할머니는 평생 저녁마다 뜨거운 목욕을 하고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밤에 자주 깨고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에 피곤함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부터는 38도 정도 미지근한 물로 5분만 간단히 몸을 담가보세요. 그리고 목욕은 잠자기 3시간 전에 하세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확 줄었고 요즘은 잠이 쏟아지듯 와요. 하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럼 노인에게 이상적인 목욕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물 온도는 반드시 38도 내외. 손등으로 테스트했을 때 따뜻하다 정도가 적당합니다. 뜨거워서 놀라면 이미 너무 높은 온도입니다. 둘째, 목욕 시간은 510분 이내로 짧게. 짧은 시간이 몸의 부담을 줄이고 수면에 도움을 줍니다. 셋째, 잠자기 3시간 전에 목욕을 마치세요. 체온이 안정되고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넷째, 목욕 대신 조격발 목욕을 활용하세요. 발만 따뜻하게 해도 전신이 이완되고 깊은 잠에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노년 건강의 핵심입니다. 단순한 습관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 당신의 밤은 훨씬 더 평온하고 깊고 달콤해질 수 있습니다. 부분 세정과 보습으로도 충분한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구석구석 씻지 않으면 지저분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갖고 계신 분들께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부분 세정만으로도 충분히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일 목욕할 필요 없습니다. 피부 전체를 매일 씻어내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등 냄새가 잘 나는 부위만 매일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이 부위들은 땀이 많이 차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곳이니
부분적으로 관리하면 충분합니다. 둘째, 나머지 부위는 물로 가볍게 헹구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피부의 자연 보호막을 지켜주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셋째, 목욕 후에는 꼭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특히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간 보습제를 사용하면 피부 수분을 잡아주고 건강한 장벽을 만들어줍니다. 넷째, 항균 비누는 피하고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세요. 항균 제품은 좋은 세균까지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실내 습도를 4060%로 유지하세요. 건조한 공기는 피부를 더 쉽게 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청결은 중요한 미덕입니다. 하지만 과하지 않게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 몸을 소중히 관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청결입니다. 깨끗함에 대한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미지근한 물로 편안히 몸을 풀어주고 필요한 부분만 부드럽게 씻고 피부를 촉촉하게 지키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노후를 훨씬 더 건강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목욕 습관, 청결 관리, 수면 준비, 모두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지요. 하지만 좋은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습관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 동안 몸에 익은 습관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활 환경을 먼저 바꾸는 것, 또 하나는 습관을 천천히, 점진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선 생활 환경부터 생각해 볼까요? 깨끗하고 안전한 욕실을 만들기 위한 작은 준비들.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욕조 옆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욕실 온도를 미리 따뜻하게 만들어두는 것. 또 샤워 의자에 앉아 씻는 습관을 들이거나 목욕 직후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재빨리 닦고 따뜻한 옷을 준비해두는 것. 이런 작은 생활 환경의 변화들이 우리 몸에 큰 무리 없이 건강한 습관을 정착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환경을 바꾸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에 맞춰 움직이게 됩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몸이 더 안전하고 편안한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습관은 반드시 천천히 바꿔야 합니다. 평생을 매일 목욕하며 살아오신 분에게 이제부터 일주일에 2번만 목욕하세요라고 하면 당연히 거부감이 생기겠지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2번 하던 목욕을 1번으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나서 매일 하던 것을 이틀에 1번으로 점점 천천히 자연스럽게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3개월, 6개월이 지나면 몸도 마음도 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무리하지 않고 부담 주지 않고 스스로 느끼면서 변화를 이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작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생활을 조금 바꾸고 습관을 천천히 바꾸는 것. 그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삶을 10년, 20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노후 지혜 TV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항상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건강과 지혜의 이야기를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